예,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한 가운데 이 조 대법원장은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스튜디오에서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이 의혹은 이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한 건데요. 먼저 부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승찬 의원의 발언을 정리를 해보면 이 내용을 일단 제보를 받았고 4월 7일에 이제 여러 명이 만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이 내용이 일단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등 4인이 모여서 한 녹취가 아니고 그렇게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을 들었다면서 아마 윤석열 정부의 민정 라인의 핵심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 의혹을 제기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전언하는 것인데 예. 실제로 좀 합리적인 의심이 분명히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날 탄핵이 되고 난 뒤에 바로 며칠 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소해서 선거법 무죄가 판결된 것을 기일을 잡고 바로 파기환송을 시켰고 곧이어서 고법에서는 또 바로 그 사건에 대한 배당과 기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고등 부분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번복을 해서 대법원에 올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에서 만약 유죄 판결을 해버리면 당시 이재명 당대표 후보 예비 후보는 이제 대선의 후보에 등록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자마자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한덕수 전 총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뭔가의 정치적인 의도와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빛의 속도로 이례적으로 사법사상 초유의 속도로 유력한 대선 후보를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사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가졌던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 있는 제보를 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그의 구체적인 증거를 곧 아마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의혹 제기를 통해서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여러 가지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라든지 또 계엄 직후에 국회에서 김어준 씨가 나와서 또 암살 제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비겁하게 정쟁용으로 흔들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제보받았다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떳떳하면 그 출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출처도 이야기하지 않고 부승찬 의원은 또 대정부 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한덕수 전 총리조차도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고 특히 정상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부승찬 의원이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면 결국은 그만두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를 품고 지금 민주당에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헌법에서 정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참 우려가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보시는 것처럼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에 퇴근길에서 취재진에 관련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따로 답변은 없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이라서 무게가 있는 해명으로 봐지고요. 그렇지만 과거 작년에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은 사실로 드러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국회에서 당시 김민석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장관이 이야기를 답변을 했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목숨을 걸고라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내란 특검에서 밝혀진 대로 보면은 아니 작년 상반기부터 수개월간 아주 치밀하게 계엄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번에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 쿠데타라고까지도 일컫는 이재명 후보의 후보 등록을 막으려는 의도로 재판을 그렇게 빛의 속도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합리적인 의심이다. 합리적인 의심을 가니까 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원들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의 70년 사법사상 처음으로 나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전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버렸는데 과연 납득할 국민들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그에 대한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일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적절한 그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책임 있는 발언도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 이런 점들이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지금 비등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것이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러나 민주당이 거듭 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뭔가의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책임 있는 증거는 좀 내놓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지금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여권 내에서 계속해서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놨다는 건 어쨌든 그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일축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9년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연히 임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정말 무겁고 그래서 사퇴를 한다 그러면 개인의 그런 그 일신상의 그런 아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법치주의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은 본인의 아니 이전에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는 굉장히 저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말 집권 여당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지기현 판사건 지금 대법원에서 감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단순하게 날만 계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했습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사유는 결국은 당시 체포했던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이랬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도록 막도록 했다면 당시에 유지 취지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을 해버렸으면 아예 봉쇄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아예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파기 자판을 하지 않고 파기 환송을 한 것은 오히려 더 고마워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근거 없는 흔들기는 아주 적절치 않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에 문제가 있다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적인 어떤 문제 제기 그리고 제보를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으로 저는 결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은 어떨까요?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저희가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그 부메랑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야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일단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번 수사로 밝히면 되지 않겠냐, 특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막무가내로 수사로 가자고 하는데 정작 특검은 이게 수사감이 아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다 선을 끊고 있습니다. 수사가 착수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할 만한 어떤 증거라든지 정언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지금 현재 증거 정언이 없이 그냥 이제 소재 불명의 어떤 제보가 있었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삼부 요인의 한 사람이자 사법부의 수장이고 지금 모든 재판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사퇴를 하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전혀 집권 여당으로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고, 특히 수사를 하자 이런 것은 정쟁력을 넘어서 협박, 압박하는 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지금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게 명확한 좀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거는 이제 증거 앞으로 좀 내놓을 거다라고는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내놓을 거라는 것은 뭐 단언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 뭐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전망을 이제 말씀드린 것인데. 예.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전원이라도 녹취가 된 것을 내놓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빛의 속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빨리 판결을 하려고 했을까? 이재명 당시 후보의 후보 등록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까지 특검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뭔가 특검이 수사를 할 만한 내용을 분명히 내놓을 때는 됐다라는 말씀이고, 다만 이제 홍 의원님께서 파기 자판해야 된다. 아니 항소심에서 무죄로 난 것을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그걸 자기가 알아서 그냥 유죄다라고 땅땅땅 이렇게 선고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엇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인지는 잘 판단이 서질 않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이렇게 많은 사건이 제끼고 그 사건 내란에 대한 판결만 하도록 전담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침대 재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판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내년 1월 중순에 또다시 구속 만기가 되어서 판결도 못하고 지기현 재판부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는 점도 저는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예. 이게 제 대답입니다.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예. 헌법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예.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문 전 대행 관련해서 서두에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즉 삼권 분립, 헌법이 보장하는 만큼 이 사법부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건데 각각의 해석은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도 반드시 이제 사법부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이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권 분립이라고 하더라도 권력 어떤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 권력이 상위에 있고 사법 권력이 하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42명의 법원장이 모여서 상권 분립에 대한 어떤 우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사법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반드시 사법부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얘기였던 그 연장선상에서 문영배 전 권한 대행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권 분립에도 이런 어떤 그 순위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이 뽑은 입법 권력이 우선한다는 그런 어떤 철학 사고가 정말 그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저는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권 분립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근대 사법 이래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프랑스의 몽테스키어에 의해서 상권 분립이라는 어떤 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지금 현재 거의 모든 국가들, 특히 선진 국가들일수록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가일수록 이 제도 상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은 결국은 법을 제정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입법부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 그리고 평가하는 것은 사법부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기능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서열이라든지 순위 차이는 결코 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법부의 독립에 기초한 어떤 법치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법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입법 권력이 최상위에 있는 듯한 저런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머한 발언이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문영배 전 헌법소장조차도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을 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그러나 점잖하게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사법부의 권한이 헌법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쨌든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의견 좀 그렇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문영배 전 대행의 원론적인 입장은 맞는 말이죠. 당연히 헌법에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상호 견제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존중의 강조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선출 권한이 우선된다는 것도 또 원론적인 측면이죠.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회 입법부가 만든 법을 법원이 또 존중할 필요도 있다 하는 또 그런 원론적인 입장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의 그 원론적인 말씀이 누가 맞다 그러다 하는 것을 그 원론적 입장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힘들다는 것이고요. 다만 오늘 문영배 대행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직위원 판결이 부당하다. 그런 그 불신 때문에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주장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입장이 설명될 필요가 있고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기현 재판부의 잘못된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지 지금 침대 재판이라고 일컫는 윤석열 재판에 대한 아주 소극적이고 느린 재판 속도에 대해서도 뭔가 설명을 하라는 것은 조처를 취했어야 됐다 하는 그런 저는 입장이라고 보고 야당은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문행배 대응에 한마디 한마디 그를 아주 부분적인 것을 침소봉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인 사안,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 대부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문행배 전 대행의 그런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다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외 집회를 결정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3대 특검이 시작된 이래로 정말 그 법치주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지금 압수수색과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구속에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특검의 어떤 칼날이 본격적으로 지금 거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줬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진술만 있는 상황이고 다른 어떤 어떤 보강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만 듣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이제 구속이 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저는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당당하게 임했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떤 식으로 증거 인멸로 이제 연결되는 것인지 참 의문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지금 특검 보면은 지금 당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강제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오늘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지나친 야당 탄압이다. 정당은 헌법에서 정해진 어떤 정당의 어떤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자율성의 근거에서 역대 어떤 경찰, 검찰, 특검도 정당에 대한 이런 어떤 막무가내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9월 달에 당시에 이제 김영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미 당사를 압수수색하고자 할 때도 김영애 사무실 일부만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막아선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일부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지금 이제 당사 지난번에는 당원 명부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고 오늘은 무엇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원내 또 행정국에 대해서 일단은 당원 명부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당원 명부라는 게 정말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고 데이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공작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거리로 나가는 걸 결정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당한 특검의 수사를 자꾸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제 권성동 의원이 또 구속되면서 명백한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오늘도 당에서 당원 명부 확인을 하러 간 것을 또다시 가로막으면서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하는데 그럼 도대체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에서 받았다는 그 돈 윤용호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돈 다발이 이미 사전으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윤용호 본부장의 부인의 핸드폰에서 그 돈 다발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사진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거인멸이 명백했다. 핸드폰을 버린 장면이 목격이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또 접근을 시켜서 차명 핸드폰으로 윤용호 측과 말맞추기 시도, 증거인멸 시도가 있어 왔는데 본인은 정작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는 거
이것 자체가 그야말로 구속 사유가 된다 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야당은 당원 명부를 아니 통일교 측에서 제공을 했고 또 입당 권유가 있었다는 것이 윤영호와 그 건진법사 간의 문자 주고받은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악용한다. 또 다른 범죄 뭐 그 정보가 노출이 돼서 범죄에 뭐 이용당할 수 특검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부를 대조를 하면 되는 것이죠. 명부를 통일교 신도 명단과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 또 한때라도 통일교 신자들이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입당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지금 자꾸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서 가로막는지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은 또 다른 위법 행위다 하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 이제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이 자꾸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받았던 그 돈들이 그에게 액수가 자기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라도 대선 자금으로 당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나를 보호하라.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나도 있는 대로 이야기하겠다라는 식의 당에 대한 일종의 나는 압박으로도 들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의힘이 과연 이제 권성동 의원과 개인적으로 선긋게 하는 차원에서 뭐 당 차원에서 대응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연관 여부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워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등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께 이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법무부가 지금 이른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에서 실제로 술과 음식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감찰 착수를 지시를 했는데 앞서 지난 4월이었습니다. 4월에 있었던 수원지검 자체 조사와는 어쨌든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러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했고 당시 감사 결과 이런 어떤 사실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기존에 사실로 드러난 진실이 드러난 어떤 감사의 결과가 비단 이번 사건만 아니라 뭐 계속해서 새롭게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도 TF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 때 감사를 했던 사안들 예를 들면 통계 조작이라든지 또 사드 배치라든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감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사안도 같이 이제 연계선상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관련된 그 검사들이 하나같이 지금도 강력하게 지금 현재 그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미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검사들이 많은 교도관들이 보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뭐가 아쉬워서 이런 식으로 뭐 연어다 뭐 술 파티다 이렇게 할 의도가 상식적으로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법무부가 지금 그 정 장관이 가고 난 다음에 너무 좀 정치적으로 좀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말 검찰과 더불어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 다음에 법무부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편향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때 정성호 장관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강제 구인을 거부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있다가 훌르덩 벗었다. 그래서 맨몸으로 저항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짜로 다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저는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진상조사한 것이 다 거짓말이냐?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지금 이것도 또 다른 어떤 진실을 뒤엎기 위한 지금 이재명 정권 이후에 새로운 어떤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진실을 뒤엎기 위한 시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혹에 연루된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 어쨌든 법무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 관련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무근이다.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예, 그 검사는 뭐 당연히 부인을 뭐 하겠지만 법무부가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서 교도관, 저 보이는 화면에 방금 보았다시피 교도관들이 이제 구치소에서 검찰로 이송을 할 때 교도관들이 이제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검찰
검사실까지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와 관련되었던 교도관 33명에 대해서 특별 감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에서 이하영 피의자에 대해서 술과 연어를 가지고 분명히 마시고 뭔가 해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는 것을 이제 법무부가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감찰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시했다 하는 것인데 법무부가 교도관들의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한 것이다라고 하고 또 이에 대한 어떤 감찰을 지시하면서 강도 높은 결과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듭 어제와 오늘까지도 담당 검사가 부인을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는데도 만약에 이 감찰 결과가 사실이다. 1313호의 술과 횟감이 들어갔고 그 이유는 이하영 전 지사의 어떤 진술을 번복을 받아내기 위하고 또 해유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 사건 자체는 완전히 뭐 조작 사건이다. 엄청난 희대의 어떤 조작 사건이다라고 이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을 한기시켜 드리고 법무부는 빠른 시간 내에 이 감찰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